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오늘은 반짝반짝하는 백라이트와 상단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인 키보드를 준비했어요. 애포메이커 다이나탭 75X입니다. 이거 그냥 화려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인 걸 감안하면 타건음도 제법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오늘은 퍼플 화이트, 플라밍고 리니어 스위치 버전과 블랙 그레이, 위스테리아, 텍타일 스위치 버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차분히 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 제품은 애포메이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는데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고 특별히 제작비 지원도 없었지만 제품 제공사에 대한 예의로 이 고정 댓글 링크는 사측에서 요청하는 걸 한두 줄 달아드리고 있어요. 즉 최저가 링크나 그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뜻으로 넣는 링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리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게 최저가다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 링크를 드린다라는 언급이 없다면 방금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서 구매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구성품입니다. 일단 얄팍한 키보드 루프와 설명서, 그리고 추가 키캡, 스위치, 겸용 쿨러, 그리고 이거 쉘개부 쪽이 제법 있어 보이는 C타입 케이블인데 총 길이는 180cm 정도가 나옵니다. 길이에 불만은 전혀 없으실 거고 이외에 추가로 키보드에 2.4기가 동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스펙입니다. 특징 있는 상단 디스플레이 때문에 세로가 길어요. 가로는 346, 세로는 180. 전면부 하우징 쪽 높이는 약 20mm 정도가 나옵니다. 장시간 타건 시 팜레스트가 필요하실 거예요. 무게는 1076g이었어요. 텐키리스에 비해 3개의 키가 빠진 84키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점이 특색이 있고 PBT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채용했는데 퍼플 화이트 버전은 이중 사출이 아니더군요. 블랙 그레이 버전은 또 달라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매핑 및 디스플레이 커스텀이 가능한데 처음 공홈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상단 탭 마지막 항목에서 영어로 언어 변경이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띄워드린 영상에 말미를 자세히 보시면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용량을 자랑하는데 무려 1000mAh입니다. 무선 상태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고 참고로 제가 오늘 리뷰하는 건 75X이죠. 그냥 75 버전도 존재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상단 디스플레이도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블루투스 세대 디바이스 연결과 2.4기가 무선 C타입 유선 연결을 지원하고 정방향 5핀 핫스왑 체결부를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죠. 일단 퍼플 화이트 버전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예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흰색 키캡이 기본에 보랏빛 키캡과 짙은 자줏빛 키캡이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키캡 표면의 부드러움도 실제로 만져보면 높은 편에 속해요. 상단의 디스플레이는 우측에 이 둥근 스위치를 눌러서 모드 전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한번 눌러보면 다양한 그래픽들이 바뀌면서 돌아가다가 끌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CPU 온도와 점유율 출력합니다. 날짜 시간과 CPU 온도 점유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 프로그램의 스크린 항목에서 싱크를 시켜줘야 해요. 우측에 Other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에 싱크가 두 가지 항목이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블루투스 유선 2.4기가 모드 전환 스위치가 보입니다. 참고로 OS는 맥, 윈도우 모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별도 모드 전환 없이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해당 OS에 맞춰서 잡아준다고 설명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참조하세요. 캡을 한번 열어보면 안쪽에 검은색의 동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애포메이커 로고가 박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 USB-C 타입 포트가 보이고 뒤집어 볼게요. 본폰들과 각도 조절 다리가 나오는데 2단 조절을 지원합니다. 펼 때 드는 힘은 너무 헐겁지도 않고 딱 적절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퍼플 화이트 버전이었고 이제 블랙 그레이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전체적으로 톤이 훨씬 차분한데 키캡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색이 어두워지도록 그라데이션져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버전과 차이가 있는데 LED를 각인 쪽으로 투과할 수 있도록 이중 사출 키캡을 갖고 있어요. 바로 빼고 보면 안쪽에 투과성이 좀 더 높은 소재로 세컨드샷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육안으로 보면
보시면 현재 체결해둔 스위치가 위스테리아 택타일 스위치인데 하우징 자체에 RGB 투과력이 좀 떨어지는 영향도 있고요. 키캡 각인부 쪽의 투과력이 낮게 느껴져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퍼플 화이트로 갈게요. 키캡 스위치 빼고 보겠습니다. 키캡 내부는 사출 말단 쪽에 약간의 흠 잡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은 합니다. 키보드에는 5핀 정방향 체결부가 보이고 스테빌은 공장 윤활이 되어 있는데 주로 철심 쪽 위주로 되어 있더군요. 보강용 스테빌입니다. 보강판은 PC 재질이고 포론 흡음재와 스위치 쿠션, IPEF 패딩이 기보강의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고 하단에도 추가적인 흡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빠르게 보죠. 이게 플라밍고 리니어입니다. 5핀 접점에 POM 재질 스템과 PC 하우징을 갖고 있는데 RGB 투과력이 제법 괜찮아요. 47g 키압에 인식 지점은 1.5에서 2mm라고 스펙상 표기가 되어 있고 토탈 트래블은 3.8mm입니다. 공장 윤활이 된 채로 출고가 돼요. 그리고 이게 앞에서 보신 블랙 그레이 버전에 박혀있던 위스테리아 택타일입니다. 스템은 POM과 PTFE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 하우징은 PC, 하단 하우징은 PA66이에요. 역시나 5핀 접점부에 해당합니다. 46g 키압에 인식 지점은 2.1mm, 토탈 트래블은 3.1mm입니다. 공장 윤활이 되어 있어요. 키보드 필수 사용법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펑션 QW2로 블루투스 연결, 펑션 R로 2.4기가 연결, 펑션 백스페이스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합니다. 펑션 상하 방향키로 백라이트 밝기 조절, 펑션 페이지 업으로 백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어요. 컨트롤 시 각종 정보들 역시 상단 디스플레이에 수치들이 뜹니다. 이만하면 기기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듯하고 이제 타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라밍고 리니어를 먼저 보시고 위스테리아 택타일을 다음으로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시죠. 일단 상단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시인성이 높고 백라이트 RGB도 이 정도면 볼만한 광량이 나옵니다. 단 투명 하우징 스위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타건 마치겠습니다.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위스테리아 택타일 버전입니다. 이것으로 타건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한 에포메이커 다이나탭 75X 출시된 두 가지 컬러와 플라밍고 리니어 위스테리아 택타일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단점, 크죠? 정확히 말하면 디스플레이 때문에 위로 많이 깁니다. 또 이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즉,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또 투과력이 높은 세컨드 샷이 들어간 이중 사출 키캡을 블랙 그라데이션 버전에 채용했는데 키캡 쪽 투과력은 큰 기대까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키보드 기준 CPU 온도와 점유율을 보여주는 싱크가 키보드를 한번 뺐다 꼽으면 매번 다시 잡아줘야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제품의 한정된 부분인지 원래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단점으로 짓겠고, 장점. 블랙 그레이는 무난무난한 디자인에 디스플레이가 포인트가 되는 형태인데 퍼플 화이트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 간에 그냥 예쁩니다. 키캡 컬러감도 좋고 또 2.4기가 동글 수납부 캡과 색감도 잘 맞아요. 해서 퍼플 화이트 버전의 디자인은 장점으로 짓겠습니다. 타건감은 두 스위치 모두 부담스러운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고 플라밍고 리니어의 경우 적당한 반발력을 갖추고 있어서 타건감이 은근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스테리아 텍타일의 타건감은 과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구분감과 돌출부를 넘은 후 빨려 들어가는 느낌, 역시나 적당한 반발력을 갖고 있어서 타건감이 얘도 괜찮아요. 둘 다 장점으로 짚을만 합니다. 타건은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 치고 두 스위치 모두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스테빌이 완벽하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만하면 잘 잡혀있는 편이고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 치곤 통울림도 있긴 하지만 적은 편이면서 스프링음이나 서거김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만하면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 듣는 선에서 모두 딱히 튀면서 귀에 꽂히지를 않아요. 즉 적당히 견고하고 정돈된 타건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의외였어요. 사실 이 키보드 디스플레이 때문에 생긴 것만 보면 뭔가 화려함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닥 내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키보드를 받고 테스트를 해보고 타건음이랑 타건감이 이만하면 제법 괜찮은 키보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단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잔량이나 디스플레이 밝기를 수치상으로 확인 가능한 점도 좋죠.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1000mAh의 배터리 용량도 장점으로 짓겠습니다. 이외에 무선 기능 블루투스까지 다 지원하고 정방향, 핫스왑, RGB 스위치 체결부도 갖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